자, 전거후일에 건강기능 쓰고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래, 술을 마신 후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숙취에 좋다는 강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혹은 조개에 포함된 오르니틴이나 타우린 영양제를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양제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과적일까? 여기서 말하는 강황은 카레 등에 자주 사용되는 매우 운은 강황을 말한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나 간에서 나오는 담주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서 이로부터 한방생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강황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 편의점 같은 곳에서 보이는 드링크에도 청량 음료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오르니틴과 타우린을 섭취하면 영양제가 아니라 바지락과 제첩이 들어간 된장국을 마셔보자.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식사로 부족한 이렇게 영양제가 아니라 보조식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보조식품이라면 이렇게 나왔네요. 제4장에서 당질 제한으로 간기능 강화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냐. 술 마시면서 지방을 태우는 간 스케줄은 10시에는 소화가 끝날 수 있게 하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택에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음주는 산미를 막을 수 있고 차가 끊기는 시간을 신경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술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끝나는 타이밍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구장창 마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이는 간에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방세포를 생성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느는 시간대라서 이 시간대에 음식을 위해 남아있으면 대사를 촉진하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 연소의 효과가 떨어져서 내장지방도 쌓이기 쉬워진다. 따라서 반주는 저녁 7시, 9시 정도에서 끝내는 편이 좋다. 일 때문에 술자리나 반주의 시작이 늦어질 경우에는 술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서 폭식하지 않도록 해보자 라는 거네요. 자,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간이 큰 부담이 된다.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2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면서 당질이 풍부한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최악이 될 수 있다. 간이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깊은 밤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부담이 커지게 되어진다. 밥과 술을 같이 먹으면 당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안주도 저당질의 음식을 고르는 것이 기본이다. 나쁜 음주법을 하지 말자. 간을 괴롭히는 위험한 안주는 뭐냐? 간에게 일거리를 주지 말자.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질은 인간의 에너지원이다. 내가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등 포도당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또한 포도당이 부족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의 몸은 당질을 지방으로 바꿔서 축적할 수 있다. 바드나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축적된 지방을 당질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당대사라고 불리는 지방과 당질의 변환 작업은 간이 담당하고 있다. 알코올 분해로 바쁠 때 당대에서 음모까지 더해지면 간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실 때 당질이 많은 안주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안주로는 오차즈케, 녹차에 밥을 말아 하는 감자튀김이 있다. 건강한 이미지의 채소찜도 주의하자. 이런 안주는 감자, 당근, 연근 등 전분이 많은 식재료 외에 설탕과 미림과 같은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질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안주로 많이 먹는 초밥도 아주 위험하다. 초밥 하나는 소량이지만 저지양을 따지면 밥 한 공기의 150g이 넘는 쌀을 먹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에 대해서 음주법이 바뀌면은 간 수치도 바뀐다. 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간은 간 질환의 출발점이다. 간 질환은 지방간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간은 자극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만약에 지방간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초기라면 2주간의 금주와 식이요법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5년 전으로 간염으로 진행된다.
간염에 걸리면 온몸의 근태염과 황달과 복통, 발열과 같은 자극 증상이 나선다. 초기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금주와 식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중증인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건강한 간을 되살릴 수가 있다. 또한 감염증에서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는 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진다. 간 기능도 높이고 다이어트도 되는 아침 저녁 5번의 슬로우 스쿼트를 해보자. 지방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몸을 만들어 보자. 당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대사가 많더라. 특히 지구력이 높아서 잘 피곤해지지 않는 적색 근육을 지방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적색 근육. 바빠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어쨌든 운동을 통해서 스쿼트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스쿼트. 자, 매전 말로서 건강의 적에서 배역의 어뜸으로 예로부터 술은 건강에 나쁘다 여겨졌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술은 건강의 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서 적당량의 술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서 간 전문의가 모여있는 데서 하는데 예전에는 질이 좋지 않은 술을 마셔서 간을 파괴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가음이나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이었다. 하지만 질 좋은 술이 많이 생산되면서 알코올로 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적어진 것이다. 당질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비알코올 지방간의 비율이 높아졌다. 더 붙여 말하자면 바이러스성 간염증에서 일본에게서 가장 많은 C형 간염의 환자는 약 150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왜 추정이라고 하냐면 C형 간염은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밖에 없어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C형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했지만은 당뇨병도 그래서 이처럼 현재 술에 대한 형세가 180도로 바뀌고 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절조 스트레스에 주의하자. 또 한 가지 일본 고혈압회에서는 예전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술을 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정량의 술을 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체이서 간도 높고 여산수치도 없는 마포병 물은 술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간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되어 여유를 쉽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뇨 작용으로 피로에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면 체내의 수분을 빼앗겨서 탈수증을 일으킨다. 술을 마신 뒤에 목에서 갈증을 느끼거나 입술이 마른 경우가 있다. 실은 앞서 말한 두 증상이 탈수의 증상의 신호이다. 그리고 라면을 먹고 싶은 것도 소변과 함께 염분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알코올 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산수치가 올라서 통풍에 걸릴 위험도 생긴다. 숙취 현상도 알코올 분해가 끝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탈수 증상은 숙취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숨을 섭취하자. 이를 위해서도 마시는 술과 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자. 그렇군요. 취하기 쉬운 술은 이것이다. 어떤 거? 취하기 쉬운 것은 탄산이 들어가거나 조금 따뜻한 술은 취하기 쉽다. 앞에서 흡수가 잘 되는 술을 소개했다.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데도 탄산이 들어가거나 따뜻하게 데운 술은 왜 흡수되기 쉬울까? 이유를 알아보자. 탄산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술술 잘 넘어가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술자리를 시작할 때 마시기 적당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이 포함되어 있어 건배할 때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온도가 높은 술도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케 중에서 뜨겁게 데운 술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 추운 겨울에 뜨겁게 데운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밝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프레셔 증상이 일어난 상태이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겨나는 발암성 의심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영향도 있다는데요. 위험하군요. 술을 마시는 순서로 간을 보호해보자. 기분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가 5도인 맥주보다 40도인 위스키가 더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다. 설명했지만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면 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도수가 낮은 술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도수가 낮은 것부터 하도록 하자. 몸에 나쁠 것 같은 튀김 사실은 훌륭한 안주이다. 오히려 튀김을 먹으면 좋다.
고기나 생선으로 기름을 듬뿍 사용해서 만든 튀김은 몸에 나쁠 것 같은 이유로 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튀김은 과하지만 않더라면 좋은 안주로 갈 수 있다. 단백질과 유지류는 위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것도 연관이 있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또 도움이 되고, 술 마신 다음에 마무리라면 백회무익이다. 녹차나 된장국이 제일 좋다. 녹차나 된장국을 하도록 하자. 간에 효과적인 최고의 안주는 에피타이저. 한 번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흡수하면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량을 줄이는 편이 좋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되어 있는 양배추, 샐러리, 우엉, 양상추,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마늘, 배추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자. 간에 효과적인 최고의 안주 메인 요리는 뭐냐? 고단백질이다. 건배에서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장어, 가자미, 연어, 방어 등이 있다. 채소 중에는 당근에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소고, 육고나 건, 오징어 같이 씹는 질감 있는 식재료도 좋다. 씹는 행위는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씹는 행위로 인해서 타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입속 세균이 감소하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다. 술을 마시기 전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위와 장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흡수율이 급격히 오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술을 마시기 전에 음식을 조금 먹어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치킨이나 닭꼬치에 또 단백질 유지가 들어있는 술자리에 가기 전에 가볍게 먹는 것도 좋다. 음주의 시작은 저녁 7시가 베스트이다.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너무 늦게 먹지 말자. 추하이와 사워는 뭐가 다를까? 추하이, 사워라는 무엇일까? 소주를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를 탄산과 섞은 것이지만 현재는 소주나 보드카와 같은 스피리스를 탄산과 섞고 가죽을 더한 음료를 지칭한다. 또 한편 사워는 영어로 산미가 있다. 여기 탄산을 더해서 사워라고 부른다. 이처럼 추하이와 사워는 원래 전혀 다른 음료였지만 현재 양쪽 모두 스피리스를 탄산과 섞은 다음에 가죽을 더한 음료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점점 명확한 차이는 없어지고 있다. 최고의 음주법은 뭐냐? 추하이를 선택하는 알코올 도수 기준은 뭐냐? 이렇게 알코올 도수 아자카이에서 파는 생샤워의 함정, 당질 제로와 당류 차이는 하여튼 당질을 줄이는 술을 하자. 인기 많은 위험한 음료는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자 이렇게 했네요. 위험한 캔 음료 이런 것들은 줄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